애국운동을 하느냐, 그리고 또 왜 광주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 주장하느냐 하면, 역사를 정돈 안 하면 이제는 광주 사태가 광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 사태가 머지않아 한국이 다음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지금 건국후 75년 동안에 북한이 완전히 남조선을 장악했어요. 장악했다는 증거가 뭐냐?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프랭카드 도표 보여주세요. 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반이 북한한테 속아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 국가로 가자, 경제를 성장하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방제 통일, 이건 적화통일과 같은 말입니다.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끄는 세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도 좀 복잡해요. 내가 그래서 전국에 이 프랭카드를 10만 장을 붙이려고 합니다. 왜? 국민들이 거짓의 사기를 당해 있으니까. 이 말의 핵심 한마디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건 북한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이재명을 찍습니까? 이재명의 정책의 제1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전쟁 없이 연방제로 통일하자, 이건 사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거기에 넘어가 있으니 다음에 광주 사태는 광화문에서 16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만 명 죽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지금 극도로 확대된 상태인데 좌파가 아니에요. 북한한테 속은 세력이 국민의 절반인데 이 사람들도 절대로 양보 안 할 것입니다. 계속 저렇게 가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우파 국민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길 수 있나요? 그러면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제2의 광주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다 먹었는데 저 정광훈 개새끼 하나가 나타나서 국민들을 자꾸 설득하고 깨우니까 북한이 나를 욕하는 걸 보세요. 지금 한국 전체 중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런 욕은 안 해요. 지금 가장 강렬한 욕을 하는 사람이 저고,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다시 복귀가 됐어요. 아마 북한이 이제 욕하는 것이 정강훈으로부터 김관진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나를 욕한 걸 한번 보세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북한이 나한테 욕하는 겁니다. 자, 쭉 보세요. 쭉. 이 욕하는 걸 보라고요. 정상사고가 마비된 깡패무리, 가론유다의 무리들이 뭐 계속 올려봐요. 별놈의 욕을 다 하고, 죽여서 지옥불로 던져라,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오만 욕을 다 하는데 문제는 언론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언론인 여러분들이 북한의 이 구호를 그대로 따라서 보도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강훈 편을 안 들고 북한 편을 드는 거야.
모든 언론들이 다 그래요. 모든 언론들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말을 뭘 잘못했어요? 언론인 여러분, 공개적으로 질문하세요. 내가 뭘 말을 잘못했냐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들, 특별히 JTBC를 중심하여 MBC, 그 다음에 SBS, KBS, 이분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뽑아왔어요. 쭉 한번 내려주세요. 쭉 내려보세요. 나에 대해서 욕한 거. 천천히. 자, 보세요. 이번에 광주 사태 내가서 발언한 것도 이미 벌써 망언이라고 보도한 거야. 망언요? 아니, 광주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광주 사람이 아니고 북한의 고정간첩이라고 말한 것이 망언입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언론이 날 보고 망언이라고 왜 기정사실을 하냐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대한민국 앞에. 나는 그동안에 애국운동을 하면서 근대사를 목숨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북한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올려주세요. YTN. 자, 왜곡 발언 정강훈 목사. 내가 왜곡했어요? 계속 올렸어요. 경찰 수사. 비주류였던 정강훈 성장기 증오 먹고 쭉쑥 큰 후 다 올려서요. SBS. 자,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 올렸어요. 이게 뭐야? JTBC가 한 거 왜 안 했어? 세상에 우리 교회 문제도 보세요. 정강훈 500억 받고도 안 나가고 또 주민들 협박하고 있다. 이 중간 과정의 이야기는 다 말할 것 없어요. 또 뭐라 하냐면 7배를 보상받고 84억이면 될 것을 7배를 보상받고도 정강훈은 버티고 있다. 이렇게 기존 언론들이 계속 보도한다고. 아니, 이것은 박원순이가 84억을 우리 교회 통장으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합의도 없이 쏴놓고 건물과 교회를 나가라고 한 거야. 그게 사기라고, 사기. 그래서 내가 양보를 해서 500억만 받고 합의를 했는데 이사를 가려고 땅을 정해준 데 가서 청량을 했더니 땅을 60평 줄여놨어. 또 사기친 거야. 근데 이런 말은 하나도 보도 안 하고 500억 받고도 정강훈이가 또 고집 부리고 있다. 이런 것만 계속 보도하는 거예요. JTBC, 당신들이 언론이냐 말이야, 언론이냐고. 이거 말고도 다음에 만날 때 나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언론들 문구를 100개를 내가 찾아가지고 보도해 드릴 테니까 단 하나도 나는 거기에 실수한 거 없어요. 아니, 자,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기자님들 한번 질문해봐. 정강훈,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한번 해보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한민국 앞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3번 깜빵 갔다 온 죄밖에 없어요. 그럼 문재인이가 왜 나를 3번 깜빵에 넣느냐? 자, 보세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종로경찰서로 지시해가지고 정강훈 구속시켜라 해서 내가 3번 구속됐습니다. 구속돼서 무죄로 받고 나오니까 종로경찰서에서 나를 조사한 수사관이 우리 교회를 쫓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무죄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 무죄로 나올 줄 알면서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히고 조사했어? 그랬더니 못 살게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정강훈 구속시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광주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 그런 실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3번 감옥 갔다 왔는데 여러 번 같으면 자유우파여기 지도자들요, 저 국민의힘 정당, 저 정치인들이요, 당신들이 나 같은 상태에, 나같이 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한 놈도 나올 사람 없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 서 있기도 힘든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한 한국 교회를 북한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감동 먹은 분이 누굽니까? 장경동 목사입니다. 장경동 목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형님이 무슨 교회가 없어, 성도가 없어, 이쁜 마누라가 없어, 자식이 없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양메리가 없어, 뭐대로 이렇게 욕을 먹냐 이거야. 그래서 장경동 목사도 열받아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길 목사도 함께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각 도시의 최고의 대표 목사님들이 다 나와 함께 애국운동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인 세계단체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세 개가 지난부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내가 사정했어요. 사정. 여의도 이영훈 목사님한테, 그리고 지금 한기총 회장님은 정소영 대표님한테 사정했어요.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돼야지, 한국교회가 민족을 실망시키면 되겠냐.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 하기로 완전히 서명해버렸어요. 끝장났어요. 끝장났어.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10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개혁척, 그 다음에 여자교단 목사님들 할 것 없이 10대 교단의 모든 목사 장로들은 이 애국운동에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137년 동안의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모든 것에 교회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이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못하니까 모든 욕을 다 먹고 있어요. 이게 뭐냐? 자유통일이면 자유통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 힘을 합쳐서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완전히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애국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궁금한 기자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애국운동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는데 여기에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100분의 1은 반대야. 100명 중에 1명은요 북한 편이야. 목사님들이 북한 편이야. 그래서 이 모든 용어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요 반대요?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때는 할 수 있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이 키워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장 세워서 반드시 자유통일 G2국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된다. 돼요 안 돼요? 황준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군님은 육사 당연히 나왔고 1사단장 했고 가장 대한민국의 군대의 핵심 1군단장을 했습니다. 자유통부대에서 지휘하다 오셨습니다. 왜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되는지 오늘은 메이저 언론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듣는다고요. 왜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되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 외침을 거의 1,000번 받았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긴 전쟁도 있지만 졌습니다. 자,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지금 약 70여 년간 처음으로 전쟁이 없이 지냈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한꺼번에 이루는 세계에서 딱 하나뿐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휴전 이후에 겪지 않은 전쟁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전쟁 시에 우리 군은 창설 초기였습니다. 치안 유지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남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우리 군이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군은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능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북한이 한국 전쟁 이후에 5.18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한을 침범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이도 여러분 주한미군이 없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G10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 중에 여러분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탈리아, 영국 이 5개 국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했더라도 극심한 피해를 본 국가이거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패전국가이자 독일도 패전국가이자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세계가 놀라는 선진국이 되었느냐? 여러분, 국가 안보와 군사 대비에 써야 할 재정을 미군들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미국이 같이 국가 안보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미군이 가장 오랫동안 또 많은 규모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탈리아, 영국입니다. 자, 그런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973년에 베트남이 평화협정 중에 가장 완벽한 평화협정이라는 파리 평화회담을 거치고도 미군이 철수하면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남겨뒀는데도 불구하고 군화도 제대로 없었고 소총밖에 없었던 월명군에 졌습니다. 1년 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75년에 패망했을 때 왜 패망했느냐? 지금 역사가들이 다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전투를 하기 전에 이미 월남의 간첩과 간첩에 동조하는 세력들, 그 중에서도 신부, 성녀들, 성직자들까지 간첩들의 속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트남 인구 2천만 중에 이런 간첩들과 간첩들에 의해서 놀아난 인원은 9만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0.5%였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됐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간첩들과 주사파들입니다. 친부, 북한 우리의 동포들을 구하려면 김정은이는 빨리 없애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친중, 여러분 5천년 동안 가장 우리나라를 많이 침범하고 우리를 속국으로 여긴 데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자유통일하는 이후에도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북, 친북, 친중, 여기에 반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거의 40%라는 것입니다. 0.5%의 간첩들과 노련한 국민들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의 패망을 눈여겨봤습니다. 자, 이제 40%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구분을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진실과 거짓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속입니다. 왜곡합니다. 선동합니다. 여러분,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근대사 나라 세우기, 여러분 국민 계몽운동을 하는 것은 5.18의 진실을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논쟁은 절대로 누구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4.3 사태, 여순 반란 사건, 지금 거의 40~50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과연 간첩과 북한 세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과연 무기고 탄약고 경찰서 습격은 우리 선량한 광주 시민들이 했는지, 그리고 왜 유공자가 그렇게 많은지, 왜 유공자를 선정할 때 다른 것은 다 보훈처에서 했는데 왜 광주시청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우리 한미동맹이었었다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주한미군 때문이 아니고 한미동맹뿐이 아니고 나아가서 한미일 공조는 우리 통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이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우리 광화문 세력의 도움으로 정권을 찾은 이상 이런 역사적인 정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다. 이충훈 박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고 이 대한민국을 누리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고생했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승만이고 박정희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있는 식파 간첩이 남한에 와서 있다가 저 정찰총국에서 소환을 해요. 야, 너 2년 지났으니까 북한로 돌아와라. 그러면 북한 간첩들이 북한로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맛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국정원에 가서 자수한다 그러죠. 자수. 이렇게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모든 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고 5대 기둥, 4대 기둥으로, 그보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 휴전협정을 정말로 이승만이 천재적 기질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비춰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할 때의 이 설입니다. 이충훈 박사님이 찾아낸 건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한국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맨 처음에 미군이 왔을 때 미국은 자기네들이 곧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트루만이 될 정도로 미국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한 1년 동안만 열심히 싸우고 한 반년 그 이후부터는 계속 휴전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한이 38선을 흩뚫어 놓은 이상 여기서 통일을 해야지 전쟁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휴전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휴전 정책을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인한 사람 세 사람이 김일성 북한군 사령관입니다. 가운데가 팽덕회 중공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클락 미군 사령관입니다. 윌리엄 클라크 장군이 서명하기 2달 전인 5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휴전에 너무나 반대하고 휴전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맺어달라 했을 때 저 장군이 미국이 한국하고 동맹 맺으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휴전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사인했으면 미국 나가는 거예요. 미국 나가고 나라 없어지는 것인데 저거를 사인하는 것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미 동맹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승만 사인 있어 없어요? 이승만이가 왜 사인하느냐? 사인하면 전쟁하던 40만 명의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미군을 붙잡아 놓으려고 이승만은 사인 안 한 거예요. 그때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 있는 미군이 평택에 지금까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승만 때문에 휴전협정에 사인도 안 해가지고 미군이 붙잡혀 있는데 이걸 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야. 문재인이 이제 6.25 전쟁을 휴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지가 사인하려고 종전협정하자, 평화협정하자. 그래서 주한미군을 이제 돌려보내고 전쟁 없이 연방제 통일로 하자.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게 왜 사기인지 한번 설명하면 됐어요. 네. 왜 사기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평화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이 세상 어느 경우에도 평화를 부르짖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조약이 하여간 1860년까지 8,000개가 넘었습니다. 이 8,000개가 넘는 평화조약이 평화를 유지한 평균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만에 다 전쟁 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북한 측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평화조약 맺자는 얘기는 북한하고 평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한미군을 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보내고 그리고 한국을 공산통일이 돼도 좋은 상태 그런 상태로 그대로 몰아가는 그 꼼수를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신앙처럼 주장하는 건데 주한미군 철수 이재명의 생각의 제1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내가 가슴이 지금 보세요. 평화협정, 종전협정 하면 돼요, 안 돼요? 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과 문재인이라면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국민들의 절반이 거기에 사격에 걸려 넘어가 있다고. 그런데 다행은 이재명을 찍은 1614만한테 그 선거 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좋냐 안 좋냐. 이재명을 찍은 청년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예, 참 놀라운 결과인데 선거가 작년 3월 아닙니까? 재작년 12월 달에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에서 아주 대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치 성향까지 분류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음번 선거에서 누구 찍을 거냐? 더불어민주당 찍겠다는 사람들 중에 한미동맹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93.9%가 미국 나가면 안 된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윤석열 찍겠다는 사람들은 95.6%,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는데 1614만 명이 미군 내보내겠다는 사람을 향해서 찍었다는 그 사실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한테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 했더니 94%가 주한미군 나가면 안 된다고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론자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투표를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한 거죠.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이 사기극에 제일 동조한 놈이 누구냐? 국민의힘 정당 저 개자식들이요. 국민의힘 정당들이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돼요. 알려줘 안 줘.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지금도 저놈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지들끼리 욕하고 앉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앉았고, 그래서 저놈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빵 3번 갔다 온 나는 뭐냐고. 어차피 이 상태로 가면요, 대한민국은 5년 후에 다시 무너져요. 5년 후에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생명이 5년 연기됐을 뿐이야. 그러므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 학생들이 했어요. 5.16 군인들이 했어요. 이번에는 전 국민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 정당들을 완전히 개혁시켜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정당까지도 개혁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장 차관들 옆에서 한 3사람, 원희룡, 그 다음에 또 한동훈, 행자부 장관 이상민, 한 서너 명만 정신 따졌지 나머지는요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았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만 힘든 거야. 일본 갔다 와서 잘해서 못했어요. 미국 갔다 와서 잘해서 못했어요. 이 잘한 걸 프랭카드도 하나 못 따는 국민의힘 정당, 저 정당들이 정신들이 나가죠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강화문 시민운동을 통하여 좌파 우파 필요 없어요.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요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돼요. 나는 여러분을 좌파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 편입니다. 90% 이상이 하나로 뭉쳐서 저 정치인들을 개혁시켜야 됩니다. 이 운동은 우리 기독교 정강훈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화문에 있는 애국단체, 안보단체, 우리 차관님 잠깐 한번 나오십시오. 다 우리가 교회만 하는지 압니까? 대한민국 정신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님 차관님인데 국방부 차관님을 하셨고 지금 군대에서는 큰 어른이십니다. 아주 자, 감사합니다. 정말 말년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관진 장관님하고는 누가 선배입니까? 김관진 장군은 28기가 돼서 네. 저보다 훨씬 후배죠. 후배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육군의 작전참모부장 할 때 작전 장교를 했고 네. 그 김관진은 또 독일의 사관학교들하고 그래서 우선 안보에 대한 그 실력이 현재 예비역 장군 중에는 최고고 뭐 실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력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군개혁 부위원장, 그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김관진을 임명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1년간 제일 잘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차관님, 네. 이번에 김관진 추천한 거 네. 차관님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제가 축하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예. 북한한테 욕먹는 제1호가 정강훈이 아니고 다시 김관진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이제 조금 살기 편해졌습니다. 문제는 저 정치권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국민의힘 정당이 우리가 건국 후 75년 동안에 특별히 한국교회는 또 자유우파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잘못해도 무조건 찍어주고 무조건 해줬더니 이 개자식들이 자기 당 후보 박근혜를 탄핵을 시키고 자기 당 대통령은 이명박을 깜빵으로 보내고 이런 짓을 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은 계속 지금요 윤석열을 타격하고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를 만나가지고 이재명이 사진 비춰줘봐요. 만나서 비꼬면서 용사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윤석열을 빗대서 하는 말,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게 도와주란 뜻입니까? 윤석열을 극도로 욕보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홍준표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우파 정당 사람들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러다가 또 정권 또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우리 강화문은 우리 안보단체를 비롯하여 기독교세를 비롯해서 다 합쳐서 저놈들이 정당을 개혁을 안 하면, 정신 못 차리면 우리끼리 정당 만들어서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저놈들이 정신을 못 차려 이러다가 또 탄핵되게 생겼어요. 다음 선거에서 151석 못하고 149석 해버리면 또 탄핵이거든요. 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현재까지 좌파 정부에서 현재 이렇게 망가뜨려는 안보 모든 이런 체제를 다시 복구를 하려면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어도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석을 확보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 200석을 해야 맞아.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저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현재 하신 중에서 이 공천권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라. 이것이 올바른 200석의 그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첫 단계를 열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안보 이 모든 정책은 밑으로부터 올라가지만은 안보만은 톱다운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김관진을 군개혁 이것으로 한 것은 현재까지 아까 이 한미동맹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원상대로 맹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차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님들 중에서 내가 애국운동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사건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하세요. 집에 가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죠. 마이크 갖다 드려요. 예, 서울메일 김송입니다. 네. 저만 질문하게 되네요. 정광훈 좀 여담입니다만은 네. 정광훈 목사님의 전시와 네. 전두환 목사님의 전시가 같은 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하나. 그 말은 제가 대답하는데 이 나이가 90대시는 전두환 대통령을 꼭
깡주로 불러가지고 재판하고 하는 걸 보고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같은 종신 전두환을 왜 이렇게 괴롭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그 전시하고 우리 가문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 아니 상식이 좀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을 재판을 꼭 광주까지 끌어내서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도 장례식도 못하고 그 화장터에서 유골함을 지금 방에다가 지금 모셔놓고 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육사 나온 후배들 뭐합니까? 뭐 하시냐고 도대체. 그런 꼴을 보고도 말이야, 대한민국의 장교 출신들이 뭐 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이만큼 대한민국이 좌파가 장악했다는 거야. 전두환 대통령요, 저 유골함 국립묘지로 모셔야 돼요. 아니 도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맨날 입만 열면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한강으로 던져야 된다.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한강으로 던져? 이게 도우리의 주장이거든. 그래,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던지지 말고 좌파 대통령 무덤을 파서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전두환 대통령한테 내가 차도 한 잔 얻어본 적 없고, 나 뭐 같은 종씨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네, 뭐 앞에, 예, 말씀하시죠. 말씀. 좀 전에 많은 장성분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 후배분들이 이정민 차관님에 대해서 많은 존경을 나타내시는데, 오늘 그 이정민 차관님께서 자유마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유마을에 대해서 200석, 그리고 이 자유마을을 완성하게 되면은 정하길 나와.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힘을, 그리고 날개를 다실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개편하고 개혁하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유마을이 얼마만큼의 큰 진척이 있는지, 그것이 오늘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생명을 연합한 우리 동지들이, 자유마을은 장학일 목사님이 총재로 총지휘를 하고 있고, 또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연합은 장경동 목사님이 자교총을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일 목사님이 정말 이 자유마을은요,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모든 밑에까지 사상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고 뻘거져 있는 하부 조직까지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 일어난 순수한 국민 시민 운동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진리만이 모든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전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보면 이분이 때로는 거친 말을 하지만 거짓말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르게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외쳤던 말인데, 분명히 그 속에 담겨있는 이면 속에 있는 것은 전혀 핵심 얘기는 이 펜을 가지고 있는 기자분들이 안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펜이라는 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것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거든요. 이 기자분들의 그 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좋지 않은 것들만 끄집어내고 이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들춰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자유마을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바른 진리로 세상을 깨워야 되겠다. 거짓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정치가 거짓되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그리고 언론이 거짓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바르게 잡자 했더니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3,506개의 읍면동이 서로
조직을 하려고 싸워서 걱정이지 엄청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전국의 마을이 3,506개인데 그 3,506명의 자유마을 대표자들을 임명을 다 했고 그 위에는 253개 선거구별로 그 위에 조직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기독 장교단들의 조직이 다 끝났고 해서 오늘 마침 오후 1시부터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이 오늘 여기 다 참여했습니다. 1시부터 교육하려고 오늘 여기에 소집을 한 것입니다. 뭔 교육하느냐? 여름 휴가 전까지 주한미군 철수하면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서명을 각 마을별로 5,000명 이상씩 서명을 받으면 1,800만이 됩니다. 3,506개가 5,000명씩 서명 받으면 1,800만 됩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에 안보단체가 서명을 하면 2천만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천만 명이 하나가 돼야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이것이 곧 200석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시부터 또 국수 드시고 이제 1시부터 교육을 시작할 텐데 뒤에 와 계시는 3,506개 자유마을 대표님들에게 한번 우리 기자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마을당 5,000명씩 서명 받을 수 있어요? 확실해요? 진짜요? 확실하시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만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100개 언론사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언론 특보들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방적으로 긁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사회자 이제 자, 긴 시간 세워준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행사와 관련해서 좌파성의 프레시안이 일보를 날렸습니다. 정광훈 목사 또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 그리고 대체 왜 하고 캐시를 했어요. 기자가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 안에 가짜가 있다고 그걸 밝히라는 건데 가짜가 없으면 왜 명단을 왜 밝히라겠냐고. 아니, 나도 30년간 언론밥을 먹었지만 요새 기자들 보면 진짜 한장하게 선배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당장 강규로 쫓아가서 그 명단 안에 진짜는 몇 명이고 가짜는 몇 명인지 이걸 취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나라가요, 언론 때문에 망합니다. 언론 때문에. 기자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글 한 줄 한 줄,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멘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이 버팀목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나라 망하면 언론부터 작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하여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파 유튜브 여러분, 그리고 애국 성도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주장하는 이 역사의 진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거냐 공산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 이걸 바로 잡자고 하는 거예요. 이미 비틀려버린 이 역사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인, 지도자, 학자, 역사학자까지도 주댕아리를 딱 다물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 명단 들어오시면서 그 기자분들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유튜브들 혹시 이 명단 작성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작성 안 하신 분 제가 숫자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 예, 알았습니다. 그분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끝나시는 대로 지금 인원이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 뒤쪽에 제일 뒤쪽에 보면은 그 테이블이 하나 마련됐습니다. 그쪽으로 잠깐 들리다 가시고요.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 정말 그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홍보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니까 각오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명단 작성 안 하신 분은 저를 만나고 가세요.